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은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했고 천둥 소리는 대지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멀리서부터 쿵, 쿵 울려 퍼졌다. 번개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비추며 낡은 기와지붕 위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17살 소녀 이혜운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고 입술은 추위와 절망으로 파르르 떨렸다. 나가 당장 나가, 이 빌어먹을 불운의 상징 같은 이라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은 빗소리조차 뚫고 혜운의 귓가를 찢었다. 그 목소리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혜운은 이미 익숙한 비난이었지만 그 무게는 언제나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 혜운의 삶은 언제나 불운이라는 꼬리표와 함께였다. 그녀가 태어난 날,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불어닥쳐 농작물이 초토화되었다. 그녀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그녀가 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불운을 몰고 다니는 아이야. 재수 없는 기운이 붙어 있어.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라 여겼던 가족들도 반복되는 불행 앞에서 점차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는 혜운을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고 그 여파로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혜운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고 결국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불행은 끝나지 않을 거야. 당장 사라져. 어머니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혜운은 빗속을 뚫고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나는 정말 불운한 아이인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몸은 추위로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걷고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얼마나 걸었을까? 혜운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길게 주저앉았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절망의 끝이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는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섰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리무진이었다. 매끄럽고 윤기 나는 차체는 빗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잃지 않았다. 혜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올려다보았다.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차가 나타나다니.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차 문이 스르륵 열렸다. 내부에 은은한 조명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차림에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우산이 들려 있었고 그는 천천히 해운에게 다가왔다. 해운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남자는 해운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이 하은 양이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권위가 느껴졌다. 해운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 보이는 표정. 그는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해운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이 해운입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렸다. 남자는 우산을 해운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차가운 빗줄기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해운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해운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무런 비난 없이 다가와 준 것 같았다. 저는 권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말했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해운은 눈을 크게 떴다. 저를 데리러요. 누구신데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녀를 데리러 왔다는 것인가?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다. 저는 K그룹의 CEO입니다. 권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K그룹. 해운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거대한 기업의 CEO가 왜 이 외딴 곳에 와서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것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꿈이거나 아니면 그녀를 놀리는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제아니오. 해운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자신처럼 불운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는 더욱이. 권태준은 그녀의 의심을 읽은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지도 짜증을 내지도 않았다. 그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겪는 불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저희는 그 능력을 이해하고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해운은 코웃음을 쳤다. 능력이라고요. 이건 저주예요. 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저주가 아닙니다. 권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힘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 힘을 당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해운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불운의 상징으로 살아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불운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왜 저를 돕고 싶어 하세요? 해운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저 같은 사람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권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둠 속을 응시하는 듯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들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고 당신과 같은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의 이야기 같았다. 해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그녀는 또 다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해운 양, 권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빗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와 함께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해운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진정한 가치. 그녀는 평생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짐이었고 불운이었고 사라져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에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해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빗물은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다.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얼어 죽거나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권태준의 눈을 다시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거짓이나 기만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확신과 조용하고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해우는 망설였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미약한 희망 때문이었다. 저는 가겠습니다. 권태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이는 것과 같아랐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해우는 망설임 끝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그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리무진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고급스러웠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바깥 세상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음 시설.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권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선 몸을 녹이십시오. 그가 말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다. 해우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담요를 몸에 둘렀다. 따뜻한 차는 차가워진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감각을 조금씩 되살렸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리무진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그림처럼 흐릿했다. 그녀가 방금까지 서 있던 외딴 도로, 그리고 그녀를 내쫓은 집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의 지난 삶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권태주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해운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보호와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나는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불운의 시작일까? 해운은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불꽃 같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운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리무진은 빗속을 뚫고 한참을 달렸다. 해운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내 울창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차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을 더 나아갔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철문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천천히 열렸고 그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해운의 눈앞에 펼쳐졌다. 웅장한 성체가 어둠 속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연상시켰고 첨탑들은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성 주변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이 어렴풋이 보였다. 빗물에 젖은 성벽은 더욱 신비롭고 고독해 보였다. 해운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이런 곳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닌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였다. 도착했습니다. 권태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차는 성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권태준이 먼저 내린 후 해운에게 손을 내밀었다. 해운은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성의 거대한 처마 아래에서는 빗방울이 거의 닿지 않았다. 현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넓은 홀은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마치 박물관 같았다. 몇 명의 사람들이 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단정하고 전문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권태준이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권태준은 그들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고 한 중년의 여성이 해운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하운 양이시죠? 저는 이 성의 집사이자 당신의 보좌를 맡게 될 김민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정은 해운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젖은 옷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폈다. 우선 몸을 깨끗이 하고 따뜻하게 쉬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해운은 김민정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가 방금까지 겪었던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넓고 아늑했으며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과 깨끗한 새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해운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과 함께 미약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빗물에 씻겨 더욱 푸르게 빛났다. 그녀는 준비된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김민정은 그녀를 아침 식사 자리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신선한 과일, 빵, 그리고 따뜻한 수프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권태준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권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불편했지만 어젯밤의 절망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권태준은 혜운을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벽면 가득 책들로 채워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그는 혜운에게 편안한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이제 당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권태준이 말했다. 그는 책상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저희는 이 현상을 확률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혜우는 눈을 크게 떴다. 확률 조작이요? 네.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의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태블릿 화면을 혜운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가득했다. 당신이 태어난 날의 폭풍,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할머니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확률 조작 능력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혜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불운을 몰고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능력 때문이었다니. 그럼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감정 상태, 특히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능력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혜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불행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의도치 않게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 건가? 권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혜운 양, 당신은 이 능력을 알지 못했고 통제할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희는 당신이 이 능력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심지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입니다. 권태준은 말했다. 저희 K그룹은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당신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 능력을 악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혜우는 눈을 크게 떴다. 저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극소수지만 존재합니다.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능력은 매우 독특하고 강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는 불운으로 인식되지만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특정 사건의 성공 확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삐끗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서류가 바람에 날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해운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불운이 사실은 이런 엄청난 힘이었다니.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손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저희는 당신에게 이 능력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권태주는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이 훈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기회를 주고 있었다. 네. 하겠습니다. 해운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운의 상징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그것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권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당신의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한쪽 벽으로 걸어갔다. 벽은 평범한 책장처럼 보였지만 그가 특정 책을 누르자 책장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 너머에는 현대적인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 보였다. 이곳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훈련 시설입니다. 권태준이 설명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탐구하고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당신을 돕고 당신과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운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파도쳤다. 그녀는 이제 불운의 상징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해운의 새로운 삶은 훈련의 연속이었다. 권태준이 말한 대로 오메가 프로젝트의 훈련 시설은 최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유연성을 기르고 민첩성을 높이는 훈련은 그녀의 몸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육체 훈련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정신 훈련이었다. 그녀의 확률 조작 능력은 감정 상태에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고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명상, 심호흡, 그리고 복잡한 퍼즐풀이 등을 통해 정신력을 강화했다. 특히 그녀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발현시키는 훈련은 매우 까다로웠다. 훈련 초반 해운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했다.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마다 불운을 초래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전등을 깜빡이게 하는 등 사소한 확률 조작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공률이 매우 낮았고 오히려 주변의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펜을 떨어뜨리려 했는데 옆에 있던 컵이 넘어지는 시기였다. 하지만 권태준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지도했다. 그들은 해운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능력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주는 특히 해운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의지를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그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해운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해운은 훈련을 거듭하며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능력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작은 주사위를 던져 원하는 숫자가 나오게 하거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게 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무작위였던 결과가 점차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훈련 중 해오는 벽에 걸린 관역을 향해 다트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관역의 가장자리에 맞추거나 빗나갔다. 권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해운 양, 당신은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해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다트를 쥐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관역의 정중앙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그 한 점에 집중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다트를 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다트는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에 박혔다. 해운은 놀라움과 함께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통제한 것이었다. 권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이 해운 양, 이것이 시작입니다. 해운은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단순한 확률 조작을 넘어 주변 환경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사소한 실수를 유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식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결합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해운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멤버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그녀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해운을 불운의 상징이 아닌 특별한 능력자로 다우해 주었다. 특히 그녀의 훈련을 돕는 젊은 요원 강민주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했으며 해운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운 씨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민주는 해운의 빠른 성장에 놀라움을 표했다. 해운은 민준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진정한 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훈련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권태주는 해운과 몇몇 핵심 요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최근 저희 조직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새로운 세력이 감지되었습니다. 권태준이 말했다. 그들은 저희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포섭하고 그 능력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수장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강민. 그는 한때 오메가 프로젝트에 촉망받는 연구원이자 능력자였다. 그는 권태준의 제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 결국 조직에서 축출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 비밀스러운 조직을 결성하고 권력과 부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 강민은 확률 조작 능력의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준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의 불운을 증폭시키거나 원하는 곳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당신의 능력과 유사하지만 그는 그것을 오직 파괴와 혼돈을 위해 사용합니다. 해운은 강민의 사진을 보며 몸서리쳤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그녀가 겪었던 불운들이 어쩌면 저런 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다. 강민은 극도로 오만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권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특히 당신의 능력이 발현되는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해운은 긴장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탐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민에게는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저희는 강민의 조직이 최근 몇몇 중요한 기업의 파산과 정부 요인들의 갑작스러운 불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권태준은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해운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평생을 불운의 피해자로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민과 같은 악의적인 세력에 맞서 싸울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저도 돕겠습니다. 해운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태준은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녀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이 해운 양, 당신의 능력이 이제 진정으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 순간 해운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불운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직감도 느꼈다. 이 강민과의 대결은 단순한 능력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 그리고 오만과 겸손의 대결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더욱 험난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해운이 오메가 프로젝트에 합류한 지 몇 달 후, 권태준은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능력 발현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임무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금융회사의 중요 데이터 서버에 접근하여 이 강민의 조직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권태준은 이 임무가 해운의 확률 조작 능력을 시험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이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해운 양. 권태준은 브리핑룸에서 해운과 강민준, 그리고 또 다른 베테랑 요원인 박선우에게 말했다. 박선우는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로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전투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강민은 이 금융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서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해운은 긴장했다. 이것은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이었다. 그녀의 손에 임무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내부 교란을 담당합니다. 권태준이 설명했다. 박선우 요원이 서버에 접근하는 동안 당신은 보안 시스템에 사소한 오류를 유발하거나 경비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 우리 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민준 요원은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민준은 혜운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혜운 씨, 저희가 옆에서 도울 겁니다. 그리고 혜운 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임무 당일 밤. 서울의 마천루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혜운과 팀원들은 검은색 밴을 타고 목표 건물 근처에 도착했다. 건물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 건물 내부 경비는 3개조로 나뉘어 순찰 중입니다. CCTV는 층마다 12대씩 설치되어 있고요. 박선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다. 정문 침투는 불가능하고 옥상을 통한 진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혜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목표를 되뇌었다.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에 사소한 지연을 발생시키고 CCTV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를 유발한다. 그녀는 권태준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믿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능력 발현의 전조였다. 지금입니다. 혜운이 나지막이 말했다. 박선우와 강민준은 옥상으로 향했다. 혜운은 밴 안에서 건물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주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비원 중 한 명의 무정의에 잡음이 심하게 들리게 했다. 경비원은 무정의를 고치느라 잠시 순찰을 멈췄다. 동시에 다른 층의 CCTV 한 대가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며 꺼졌다. 성공입니다. 혜운 씨, 강민준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경비원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선우 형이 진입했습니다. 혜운은 안도했다. 그녀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경비원들의 동선에 사소한 방해를 가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예상치 못하게 멈추게 하는 등 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그녀의 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여 건물 내부의 모든 것을 미묘하게 뒤틀었다. 박선우는 혜운이 만들어준 틈을 이용해 무사히 서버실에 도착했다. 그는 능숙하게 해킹 장비를 연결하고 데이터 추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젠장 함정이야. 박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서버실 문이 잠겼어. 이 강민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강민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함정을 설치했다니. 그녀는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혜운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강민이 함정을 팠어요. 혜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바로 그때 권태준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 혜운 양, 강민은 당신의 능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잡기 위해 이 함정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권태준의 말은 혜운에게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강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태준의 큰 그림이었다. 혜운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서버실에 갇힌 박선우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능력으로 그를 구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서버실 문을 잠근 전자 잠금 장치의 오작동 확률을 높였다. 동시에 건물 전체의 전력 시스템에 미세한 과부하를 유발하여 잠시 동안 정전이 발생할 확률을 높였다. 지금부터 10초 안에 서버실 문이 열릴 겁니다. 혜운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짧은 정전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세요. 강민준과 박선우는 혜운의 말을 믿고 준비했다. 10초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 문이 덜컥 하고 열렸다. 동시에 건물 전체의 불빛이 깜빡이더니 잠시 동안 어둠에 잠겼다. 대단해. 혜운 씨, 박선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서버실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민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혜운의 능력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혜운 씨, 위험해요. 이쪽으로. 강민준이 혜운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총을 꺼내들고 부하들을 향해 발포했다. 혜운은 벤 밖으로 나와 강민준과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한 부하의 총알이 갑자기 빗나가거나 다른 부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시기였다. 그녀의 능력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지만 적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때 건물 내부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혜운, 네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이 강민이었다. 그는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혜운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혜운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듯했다. 겨우 이런 하찮은 능력으로 날 막으려 하다니. 어리석은 계집애 같은 이라고 강민은 비웃었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혜운의 확률 조작 능력과는 다른 더욱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힘이었다. 그는 주변의 물건들을 공중으로 띄우거나 벽을 부수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혜운은 강민의 압도적인 힘에 주춤했다. 그녀의 능력은 미묘한 조작이었지만 강민의 능력은 직접적인 파괴였다. 하지만 그녀는 권태준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강민의 오만함이 그의 약점이었다. 당신이야말로 어리석군요. 이 강민, 혜운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당신은 힘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민은 혜운의 도발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혜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다. 혜운은 그가 자신에게 불운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운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강민의 능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자신의 주변에 확률 장벽을 세웠다. 동시에 그녀는 강민의 발밑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그의 발목을 삐끗하게 할 확률을 높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무기가 갑자기 오작동할 확률을 높였다. 강민은 혜운에게 다가오려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다. 그의 손에 들린 무기가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오작동하며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강민은 당황했다. 그의 능력은 혜운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사소한 불운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강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혜운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놓쳤습니다. 혜운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민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승기를 잡았다고 직감했다. 강민준과 박선우는 혜운이 만들어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강민준은 강민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박선우는 강민이 당황한 틈을 타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추출했다. 임무 완료입니다. 권태준 국장님, 박선우가 무정의로 보고했다. 강민은 분노에 휩싸여 혜운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권태준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강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하운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만날 때는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다. 강민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해운은 강민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강민의 증오와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잘했습니다. 이 해운 양, 권태준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해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팀을 구하고 임무를 성공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률 조작자였고 그녀의 능력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강민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다. 금융회사 임무의 성공은 해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이 강민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오만하게 휘두르며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었다. 임무를 마친 다음 날, 권태준은 해운과 강민준, 박선우를 다시 서재로 불러들였다. 어젯밤 임무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강민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태준은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조직도를 띄웠다. 그들은 단순한 불법 자금 세탁을 넘어 정치,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해운은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다. 그럼 제 불운도 그들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까요? 해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권태준은 해운을 응시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은 당신의 확률 조작 능력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해 왔습니다. 그는 당신의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의 파괴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불행 중 일부는 강민의 의도적인 조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운은 몸서리쳤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 그녀가 받았던 비난들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녀는 강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강민의 주요 거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을 비밀 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불법적인 실험과 능력자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우가 지도를 확대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곳은 삼엄한 경비와 함께 강민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강민의 핵심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그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권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작정 돌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김민정 집사가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 중년 여성을 데리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권태준 국장님, 이분은 최근 파산한 한성건설의 대표 부인이십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회사까지 파산하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정이 설명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남편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리도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해우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도 갑작스럽게 부도 위기에 처했었다. 이것이 강민의 소행이라면 권태주는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한성건설의 파산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 서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핵심 설비가 예상치 못하게 고장나는 등 비정상적인 불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우는 자신의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와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한성건설의 불운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저희는 이 강민이 한성건설의 파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주는 여인에게 말했다. 저희는 당신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강민의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여인은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찾은 듯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해운과 팀원들은 강민의 조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강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쟁 기업을 파산시키고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조작하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들에게 치명적인 불운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그의 손은 사회 곳곳에 뻗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해우는 강민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사업이 망한 중소기업 사장,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그리고 강민의 협박에 시달리는 능력자들. 그들은 모두 강민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희생된 이들이었다.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해우는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행이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강민이라는 악의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강민의 조직에 강제로 끌려가 능력을 착취당했던 한 젊은 능력자의 증언은 해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능력자는 강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다른 능력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도구처럼 부렸다고 증언했다. 강민은 자신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민은 자신의 능력을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자신만이 세상을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능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기고 그들의 절망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해우는 강민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있었고 그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간과할 것이었다. 그녀의 확률 조작 능력은 강민의 직접적인 파괴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내어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권태주는 해운의 성장과 결의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해운이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운에게 강민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은 한때 저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오만하고 통제 불가능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태주는 회상하듯 말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화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파괴와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를 막아야 했고 결국 그를 조직에서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맹세하며 사라졌고 이제 이렇게 거대한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운은 권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해운처럼 미묘하게 확률을 조작하는 능력은 그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해운이 강민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다. 우리는 강민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해운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저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강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민의 음모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해운은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불운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그것으로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된 확률 조작자였다. 그녀는 강민과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과 함께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불행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강민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난 후 오메가 프로젝트는 총력전을 준비했다. 권태준은 강민의 비밀 기지인 버려진 공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최종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해운은 작전 브리핑에 참석하며 자신의 확률 조작 능력을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의 핵심 전력이었다. 강민의 공장은 겉으로는 폐쇄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능력자들로 구성된 사설 경비 부대로 삼엄하게 방어되고 있습니다. 권태준은 공장에 3D 모형을 띄우며 설명했다. 특히 강민 자신의 능력이 공장 전체에 미묘한 불운의 장막을 들이우고 있어 침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부정적인 확률을 집중시켜 침입자들에게 사소한 실수부터 치명적인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해운의 능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강민의 핵심 서버를 파괴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능력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권태준이 말했다. 이 작전은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외부 경비망 돌파. 둘째, 내부 침투 및 핵심 시설 무력화. 셋째, 강민과의 대결 및 서버 파괴. 박선우는 해킹과 무력 침투를 담당했고 강민주는 해운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했다. 그녀는 강민이 들이운 불운의 장막을 무력화하고 팀원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운의 통로를 만들어야 했다. 강민의 능력은 오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해운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의 미묘한 확률 조작을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불운에 장막해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 우리가 침투할 수 있도록 확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권태준은 해운의 전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강민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이 하은 양, 당신의 손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작전 당일 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해운과 팀원들은 특수 제작된 장비를 착용하고 공장 외곽에 잠입했다. 공장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현재 외부 경비는 5분 간격으로 순찰 중입니다. 레이저 센서와 지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선우가 무정의로 보고했다. 해운은 눈을 감고 공장 주변의 에너지를 감지하려 했다. 그녀는 강민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확률의 뒤틀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불길한 기운 같았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해운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집중했다. 그녀는 레이저 센서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할 확률을 높이고 지뢰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높였다. 동시에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에 사소한 지연을 발생시켜 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치직을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이저 센서가 잠시 꺼졌고 경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무릎을 꿇었다. 다른 경비원은 무정의 잡음 때문에 잠시 통신을 중단했다. 지금입니다. 이동 박선우가 외쳤다. 팀원들은 해운이 만들어준 틈을 이용해 신속하게 공장 내부로 침투했다. 그들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복잡한 통로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강민의 부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내부 경비 인원 12명 확인, 모두 능력자들입니다. 강민준이 보고했다. 그들의 능력은 대부분 신체 강화나 에너지 방출 계열입니다. 해운 씨의 능력과는 상성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운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직접적인 싸움을 피하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해운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한 능력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려 하자 그의 능력이 갑자기 폭주하여 주변의 파이프가 터지게 만들었다. 다른 능력자는 벽을 부수려다 갑자기 손목을 삐끗하여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능력은 적들에게 혼란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불운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강민의 부하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강민의 지시에 따라 해운을 포획하려 했다. 한 능력자가 해운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해운에게 접근하며 주먹을 날렸다. 해운 씨, 위험해요. 강민준이 외치며 해운을 밀쳐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해운을 보호했고 대신 능력자의 주먹을 맞았다. 강민준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민준 씨, 해운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달려갔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해운 씨, 어서 가야 해요. 강민준은 신음하며 말했다. 해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녀의 능력은 직접적인 공격에는 취약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민준 씨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박선우가 외쳤다. 그는 총을 꺼내들고 강민의 부하들을 향해 발포하며 시간을 벌었다. 해운은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분노와 결의를 능력에 집중했다. 그녀는 강민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오작동할 확률을 높이고 그들의 발밑에 있는 장애물들이 갑자기 나타날 확률을 높였다. 강민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총은 갑자기 불발되거나 칼날이 부러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서로 부딪혔다. 해운의 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그들을 휩쓸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해운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려. 강민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해운의 능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는 직접 나타나 해운을 상대하려 했다. 해운 씨, 어서 가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박선우가 외쳤다. 그는 쓰러진 강민준을 부축하며 해운에게 도망치라고 손짓했다. 해운은 망설였다. 그녀는 강민준과 박선우를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서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알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해운은 눈물을 닦고 몸을 돌려 공장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타올랐다. 해운은 강민의 부하들을 따돌리며 서버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잠긴 문들을 열었다. 그녀는 복잡한 통로를 헤치고 마침내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서버실 문은 거대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강력한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강민, 네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없다. 해운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문에 집중했다. 그녀는 잠금 장치에 회로가 과부하되어 폭발할 확률을 높였다. 동시에 문을 지키는 경비 로봇이 오작동할 확률을 높였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에서 불꽃이 튀었고 이내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문이 산산조각 났다. 경비 로봇은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벽에 부딪혀 고장 났다. 해운은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서버들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이곳이 강민의 음모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서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서버 내부의 데이터가 손상될 확률을 극도로 높였다. 동시에 서버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폭발할 확률을 높였다. 비비비빅.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내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 이하운 감히 내 서버를 파괴해. 강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버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해운의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직접 서버실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해운은 강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희생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민의 오만함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 강민, 해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운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다. 서버실이 연쇄 폭발하며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이해운은 분노에 찬 이 강민과 마주 섰다. 강민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해운을 갈기갈기 찢어발길듯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음모의 심장이 해운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이 하찮은 계집애가. 강민은 소리쳤다. 그의 주변에서 검은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서버실의 자네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굉금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능력은 분노와 함께 더욱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해운은 강민의 압도적인 힘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강민준의 희생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강민?
해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발음과 강민의 분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힘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패배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민은 해운의 도발에 더욱 격분했다. 변수 하찮은 내 능력 따위가 감히 내게 변수라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확률을 지배할 수 있다. 너는 그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재수 없는 존재일 뿐이야. 강민은 해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 서버실 전체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렸다. 해운은 강민이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불운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운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집중하여 강민의 불운을 역전시키려 했다. 그녀는 강민의 능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확률 장벽을 더욱 견고히 세웠다. 동시에 그녀는 강민의 능력 발현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높였다. 강민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의 능력이 해운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의 주변에서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밑에 있던 파편이 갑자기 튀어올라 그의 발목을 스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잔해가 그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민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해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운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민의 혼란을 이용했다. 그녀는 강민이 서 있는 바닥이 갑자기 미끄러워질 확률을 높이고 그의 뒤편에 있는 무너진 서버 잔해가 그의 움직임을 방해할 확률을 높였다. 강민은 해운에게 달려들려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다. 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 했고 그때 무너진 서버 잔해가 그의 다리를 걸었다. 강민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이런 하찮은 수작이 강민은 이를 갈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서버실 전체를 파괴하려 했다. 해운은 강민의 의도를 읽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여 자신과 함께 해운을 없애려 하고 있었다. 해운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점에 집중했다. 그녀는 강민의 능력이 폭주하여 그 자신에게 돌아갈 확률을 극도로 높였다. 동시에 서버실의 구조물들이 그의 능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흡수하여 역류시킬 확률을 높였다. 강민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서버실 전체가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는 해운에게 닿지 못하고 서버실에 파괴된 잔해들과 뒤섞이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휘몰아쳤다. 그의 능력이 그 자신을 향해 역류하는 것이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강민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강민의 몸은 검은 에너지에 휩싸여 점점 더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렸다. 콱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강민은 검은 에너지에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자 서버실은 폐허가 되었다. 해운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강민을 물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존재를 끝장냈다. 바로 그때 권태준이 서버실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박선우와 부상당한 강민준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강민준은 팔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해운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 하은 양, 당신이 해냈습니다. 권태준은 해운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권태준의 눈에서 자신이 불운의 상징이 아닌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해운 씨 덕분에요. 강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해운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끝났을 거예요. 박선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운 양,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용기도요. 강민의 조직은 붕괴되었다. 그의 불법적인 활동들은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었고 그와 연루된 정치, 경제계 인사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성건설의 대표 부인과 강민의 다른 피해자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해운의 가족들도 강민의 음모가 밝혀지자 그녀에게 했던 비난을 후회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해운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해운은 더 이상 불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률 조작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권태준의 오른팔로서 세상을 위협하는 다른 능력자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행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나는 미래가 펼쳐졌다. 그녀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운이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세상의 불행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어느 날 해운은 권태준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과거에는 자신과 주변에 불운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정의를 가져다 주는 손이 되었다. 이 하은 양, 다음 임무 브리핑입니다. 권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운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해운 세상을 지키는 확률 조작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